70평생을 살아온 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혼자 중얼거립니다. 나는 왜 평생 사랑받지 못했을까?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라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말, 엄마가 너를 사랑해. 그 부재가 70년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우리가 평생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심리적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둘째,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왜 자꾸 어긋나는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지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70년을 살아온 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치유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월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듭니다. 70을 넘긴 정순자는 오늘도 홀로 식탁에 앉아 미지근한 보리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갑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합니다. 왜 나는 평생 이렇게 혼자일까? 친구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정순자는 평생 이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도 복지관에 가도 늘 한 발짝 뒤에서 사람들을 바라만 봅니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면 어색하게 웃고 금방 자리를 뜹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 여사는 좀 까칠해. 가까이 하기 어려워. 하지만 정순자 본인도 모릅니다. 왜 자신이 이렇게 사람과 거리를 두는지, 왜 친밀해지는 게 두려운지 말입니다. 정순자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그림 대회가 있었고 정순자는 열심히 그린 그림으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장을 받아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엄마가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상 탔어.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밥 먹어라. 식기 전에. 엄마는 상장을 한번 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순자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엄마는 날 안 좋아할까? 그때부터 정순자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정순자의 엄마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도 없었고 격려도 없었습니다. 실수를 하면 혼만 났고 잘해도 당연한 듯 넘어갔습니다. 엄마 본인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정순자의 외할머니도 똑같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없이 자란 세대였습니다. 그렇게 정순자는 자랐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속 한 구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익숙하지 않았고 어색했고 두려웠습니다. 정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엄마의 양육 방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들 민수를 키울 때도 칭찬보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못하니? 왜 이렇게 느리니? 형은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상을 받아와도 다음엔 더 잘해라라고만 말했습니다.
민수가 힘들다고 말하면 세상이 다 그래라고 답했습니다. 안아주거나 토닥여주거나 힘들었구나 라고 공감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정순자 자신이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세대간 전이라고 부릅니다. 받지 못한 사랑은 줄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따뜻함은 전할 수 없습니다. 정순자는 자신이 나쁜 엄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민수는 지금 45살입니다.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아내와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민수는 엄마와의 통화를 피합니다. 전화가 오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엄마와의 대화는 늘 같은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야? 누구 만나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밥은 먹었니? 회사는 잘 다니니? 질문은 많은데 정작 민수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민수가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요라고 말하면 정순자는 다 그래. 참아야지라고 답합니다. 민수가 주말에 가족이랑 여행 갈 거예요라고 하면 돈은 어디서 나니? 아껴 써야지라고 말합니다. 민수는 점점 엄마와의 대화가 지칩니다. 관심이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집니다. 걱정이 아니라 간섭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민수는 전화를 짧게 끊고 방문 횟수를 줄이고 점점 거리를 둡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민수는 아내, 아이들과 함께 정순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순자는 반가워서 이것저것 준비했습니다. 반찬도 만들고 과일도 깎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수 가족이 도착하자마자 질문이 쏟아집니다. 민수야, 요즘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 없니? 며느리, 아이들 학원은 잘 보내니? 애들아, 공부는 열심히 하니? 민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순자는 그런 민수를 보며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주말에도 피곤해 보이니? 건강 관리 안 하니? 민수는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왜 맨날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저도 어른인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그저 궁금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건데 민수는 화를 냅니다. 순간 정순자의 마음속에서도 방어기제가 작동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뭐 그렇게 궁금한 게 죄니? 나도 이제 신경 안 쓸게. 민수 가족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일찍 돌아갔습니다. 정순자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저 걱정되어서 물어본 건데. 그날 밤 정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재생됩니다. 민수의 짜증난 표정, 며느리의 어색한 미소, 손주들의 무표정한 얼굴, 모든 게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를까? 정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민수에게 했던 질문들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수가 잘 지내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민수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서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오히려 민수를 밀어냈습니다. 이 패턴은 정순자의 인생 전체에 반복되어 왔습니다. 친구들과도 남편과도 이웃들과도 같은 방식으로 관계가 어긋났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오히려 상대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정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애착 외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애착 외상이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생기는 심리적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평생 관계 패턴을 결정합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애착 이론을 통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정한 관계 패턴을 반복한다고 말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거나 아예 관계 자체를 회피하거나 둘 중 하나의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정순자의 경우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수를 통제하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들과는 거리를 둡니다. 이 모든 것이 어린 시절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한 달 후 동네 복지관에서 50+ 마음 건강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웃 주민이 정순자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혼자 있기 싫어서 따라 나섰습니다. 강의실에는 정순자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사는 40대 중반의 여성 심리학 교수였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애착 외상과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나는 평생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어려울까?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까? 정순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애착 외상이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생기는 심리적 상처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대부분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생존이 우선이었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세대 간 외상전이라고 부릅니다.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외할머니도 모두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방식이었습니다. 교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애착 외상이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생기는 심리적 상처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대부분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생존이 우선이었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세대 간 외상전이라고 부릅니다.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외할머니도 모두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방식이었습니다. 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 만족도가 높고 정신 건강도 좋았습니다. 반면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 우울, 관계 문제를 겪을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개인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민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하고 걱정했던 것이 사실은 민수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는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듣는 말이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 이 한 문장이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교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실행법은 성인 자녀에게 질문하지 말고 궁금해만 하기입니다. 무슨 차이냐고요? 질문은 상대방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궁금해하기는 그저 관심을 표현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나쁜 예시는 이렇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누구 만났니? 왜 늦었니? 이런 질문은 취조처럼 느껴집니다. 좋은 예시는 이렇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요즘 괜찮아? 엄마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런 표현은 질문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정순자는 메모를 했습니다. 질문 말고 궁금해하기. 교수는 두 번째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인정하기입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말하면 다 그래 참아야지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그럴 수 있어. 이 세 문장만 기억하세요. 우리 세대는 감정을 참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주면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정순자는 다시 메모했습니다.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그럴 수 있어. 교수는 세 번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에게 말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뇌는 반복된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긍정 확언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긍정 확언이 자존감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하루 5분씩만 해보세요. 한 달 후면 분명 변화를 느낄 겁니다. 정순자는 마지막으로 메모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교수는 강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 집에 가시면 이 미션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성인 자녀에게 전화할 때 질문을 하나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들어주기만 하세요. 둘째,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세요.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뭐든 좋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정순자는 강의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고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색했지만 교수가 알려준 대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순자는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그 말은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정순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떨렸습니다. 예전처럼 질문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요즘 괜찮아?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엄마의 톤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민수야, 엄마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안 물어봐도 엄마는 내 편이야. 민수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어요. 정순자는 예전 같았으면 다 그래. 참아야지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힘들었겠다, 민수야. 속상했겠다. 민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엄마에게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서 힘들다고, 상사와의 관계가 어렵다고, 집에 와도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자는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조언도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두 마디만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이상했어. 그 후로 민수는 정순자에게 더 자주 전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에 했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정순자도 변했습니다. 질문을 줄이고 경청을 늘렸습니다. 통제를 놓고 지지를 선택했습니다. 어느 주말 민수는 가족을 데리고 정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순자는 질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느라 힘들었지? 천천히 쉬어. 할머니가 준비한 거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있어. 민수는 소파에 편하게 앉았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서 자유롭게 놀았습니다. 정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편해졌어요. 정순자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 엄마도 엄마한테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서 너한테도 잘 못해줬어. 미안해.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도 이해해요. 엄마도 힘드셨을 거 알아요. 민수야, 지금이라도 배우려고 해. 늦었지만 그래도 하려고 해. 엄마,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70년, 45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나누는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정순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친구들과 가볍게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 여사,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정순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나한테 좀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정순자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순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엄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엄마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도 힘드셨겠다. 처음으로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그분의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그래서 표현하는 법을 몰랐을 것입니다. 엄마도 피해자였고 생존자였습니다. 정순자는 엄마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해해요. 엄마도 최선을 다하신 거죠. 엄마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괜찮아요. 엄마를 용서해요. 그리고 나도 용서할게요. 그날 밤 정순자는 처음으로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70년을 짓눌러온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정순자는 7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둘째, 성인 자녀에게 질문하지 말고 궁금해하세요. 요즘 괜찮아? 엄마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셋째, 감정을 인정하세요.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그럴 수 있어.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관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은 늦게 배워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미션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1.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하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이 문장을 매일 아침 5분씩 반복하세요. 한 달 후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미션 2. 성인 자녀에게 전화할 때 질문을 하나만 하기. 어디야? 뭐하니? 누구 만나? 이런 질문 대신 요즘 괜찮아? 엄마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이렇게 지지하는 말을 하세요. 미션 3.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을 위한 시간 갖기.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어떻게 평생을 따라다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